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조건과 형식에 구애 없이 여러분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개탄 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4월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대통령께서 만나기를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집단 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이 7주 차에 접어든 현재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 환자는 4,798명으로 지난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5대 병원을 제외한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한 17,936명입니다. 4월 2일 기준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871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26명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7,133명으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4월 1일 기준으로 중증 응급 환자는 전주 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50일 가까운 시간 동안 비상진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전공의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상진료 지침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과중한 장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 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기준 산부인과, 응급, 뇌출혈 수술 등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평시에도 원활한 응급진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의료진 사정 등에 따른 진료 제한 여부를 공지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주요 의료기관별 배후진료 역량을 심층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응급 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기존 비상진료 체계를 지속 보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응급 환자의 원활한 전원을 위해 4월 1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4개 권역에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4일 수도권에 긴급대응 상황실을 임시 개소하여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실제 해당 권역에 소재한 광역응급의료 상황실로 개편하였습니다. 실제
해당 지역의 인력과 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원 업무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의사 1명과 상황요원 2 내지 4명이 한 조로 교대 근무를 하며 지역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원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권역 내 응급실 의료진이 응급환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상황의사가 환자의 중증도와 광역 내 병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연계하고 있습니다. 전원 환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광역 상황실로부터 전원을 요청받아 진료하면 건당 7만 원의 중증 응급 환자 배정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급 환자의 적시, 적절한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비상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한 것을 우려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에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경증 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 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선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 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내용은 오늘 중에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제 의대교육지원 TF에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29일 지역 필수 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대학이 내년 1월, 늦어도 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는 공주의료원을 방문하여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 방문 이후 대통령께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부담 완화뿐 아니라 민사소송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정부는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의료사고의 사법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의 혁신도 추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의료 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하며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으로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격을 높여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하면서 의료 남용을 줄이고 지역 필수의료와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책에는 더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정부는 MRI,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고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지역의료 쇠퇴 등 공급의료체계 위기는 심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급여 항목은 전면 재검토하여 조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하며 의료 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건강보험 무임승자도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아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도록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5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QR코드 등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재정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필수의료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조건과 형식의 구애 없이 여러분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 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각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토대로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